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주말에 커스코를 갔었는데요. 계산하는 라인이 너무 긴 거예요. 저희 동네 커스코는 주중이던 주말이던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건지 일하는 직원이 모자른 건지 계산할 때마다 긴 줄에서 기다리는 게 예사예요. 좀처럼 줄이 줄어들지 않자 앞에서 기다리던 흑인 아주머니가 이 코스코는 유난히 좀 심하죠? 심하다는 게 기다림이 길다라는 말인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요 앞에 근처에 살아서 매주 오는데 올 때마다 많이 기다려요. 캐시어가 모자른가 봐요. 저기 보세요. 저기도 닫아 있잖아요. 하며 닫혀있는 계산대를 가리키셨어요. 커스코는 베네핏도 좋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곳으로 꼽는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베네핏 좋아요. 내 친구 하나도 여기서 일하는데 보험도 되고 페이도 괜찮고 다 좋다고 하던데. 앞에 아줌마와 몇 마디 주고받는 사이 줄은 순식간에 줄어들었고 아줌마는 날씨를 인조이 하세요 라는 말과 함께 카트를 밀며 나갔어요. 오 마이 갓! 내가 지금 스몰 토크를 했어. 웬일이야. 이윤주 많이 발전했다? 일상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스몰 토크라고 하죠. 스몰 토크는 주로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공식적이거나 업무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아닌 다소 편한 주제로 나누는 대화를 말하죠. 미국에서는 스몰 토크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요. 마트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퍼블릭 화장실에서, 여행지에서 언제 어디서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스몰 토크가 자연스러워요. 저는 모르는 사람과 말하는 것 자체를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때론 눈이 마주치면 말을 시킬까봐 눈맞춤을 애써 피할 때가 많았었죠. 특히 밀폐된 공간,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서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타면 속으로는 말 시키지 마. 제발 말 시키지 마. 그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땅만 쳐다봤어요. 그랬던 제가 커스코에서 흑인 아주머니와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를 주고받았다니. 그것도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으니 가능했던 거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먼저 시작하는 스몰 토크는 저에겐 아주 어렵습니다. 한국은 모르는 사람과 스몰 토크 거의 하지 않죠?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러면 속으로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마트, 목욕탕, 미용실 등 모르는 사람과도 소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아줌마잖아요. MIT 대학의 벤자민 교수는 미국 콜센터 팀원을 대상으로 스몰 토크의 효과를 연구했는데요. 휴식을 공유하며 스몰 토크를 나눈 직원들은 근무 만족도가 무려 10%나 상승했고 콜 처리 시간도 8%가 향상됐다고 합니다. 스몰 토크가 직장 생활에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결과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말하길 스몰 토크가 자연스러운 미국인들은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서 소재를 찾고 자연스럽게 의도 없이 순간을 함께하려 말을 하고 꿋꿋하게 설명을 해주며 대화를 이어나가면서도 매너를 잃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스몰 토크는 사소하고 자연스럽고 꿋꿋하게. 그럼 왜 사람들은 스몰 토크를 나눌까요? 사람, 상황, 의도 등에 따라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스몰 토크의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일정 수준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예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면 가벼운 주제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다소 무거운 주제로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근황과 주변 상황을 물어보며 관심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대화의 시작과 끝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요.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무거운 주제를 꺼낸다면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또 갑작스럽게 대화를 끝내버리면 상대방은 당황스러워 하겠죠? 대화의 시작과 끝에 스몰 토크가 들어간다면 대화의 흐름이 원활해져요. 세 번째, 대화의 빈 곳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대화의 흐름이 끊길 때가 있는데 이런 어색한 침묵의 순간에 스몰 토크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비지 않고 이어지게 돼요. 한편 스몰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문화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주제인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해요. 특히 미국은 여러 인종이 모여 살기 때문에 자신은 일상적인 주제라고 생각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다소 무례한 질문일 수 있거든요. 반드시 문화적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딸아이가 1학년에 입학할 때 오리엔테이션 첫날이었어요. 학교 캐피테리아에 다닥다닥 부모들이 앉았는데 올해 1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네요. 1학년들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전학 온 새 학생들도 전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것 같은데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저는 딸이에요. 아이 담임을 잘 만나야 하는데 나는 우리 아이 첫아이 1학년 때 담임을 아주 못된 선생을 잘못 만나서 1년 고생을 했었죠. 저 많은 준비물을 다 챙겨서 보내야 돼요? 앞뒤에서 이런 스몰 토크의 대화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날 처음 보는 사람 옆에서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 저도 그들과 대화에 끼고 싶었지만 도무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기만 했어요. 스몰 토크를 해야 한다고 깨달은 게 바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딸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요. 사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긴 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렇게 수다를 잘 떨고 있잖아요. 학창시절 나서서 발표도 곧잘 했고 토론 시간에 손 드는 걸 두려워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굴을 마주보고 가벼운 대화를 하려고 하면 좀처럼 입이 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건 저에겐 너무 쉬운 일이에요. 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건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고백하자면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말을 시킨다는 건 아줌마들이 하는 일이다. 나는 아줌마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땐 제가 20대라 너무 어리기도 했죠. 저의 그런 고집 때문에 다른 엄마들과 어울려 아이들끼리 플레이데이트 한 번을 못하고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딸아이에게 정말 많이 미안했어요. 저와 딸아이와 친해지고 싶다고 여러 번 저에게 스몰 토크를 시도한 아이와 같은 반 친구의 엄마.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그분의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고 돌아섰던 제가 후회스러웠죠.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는 그때는 정말 많이 노력했답니다. 저희 딸처럼 친구 없는 아이로 키우지 않으려고요. 또 30대 초반대와 40대 초반대가 되니 스몰 토크 그까짓 거 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되던걸요. 모든 일에서 그렇겠지만 스몰 토크도 하면 할수록 늘어요. 누가 나에게 말을 시킬까? 항상 상대방의 눈을 피했던 접니다.
그러다 의외로 작은 대화들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론 저도 변하더라고요. 그럼 스몰 토크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볼까요? 아주 보편적인 주제라면 누구와도 공유할 수 있죠. 날씨, 요즘 뉴스, 영화, 스포츠, 연예 뉴스와 같은 주제는 대화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얘기거리예요. 특히 여러 사람을 상대로 얘기할 때 더 유용하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반대로 관심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연예 뉴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주제를 선택해서 대화를 시도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를테면 사람들이 예전에 발생한 큰 뉴스에 대해 이야기를 놔두고 있는 중이라면 오늘 일어난 뉴스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죠. 지난주에 오스카 시상식 있었는데 봤어요? 날씨가 너무 들쑥날쑥이에요. 어제는 춥더니 오늘은 날이 더워서 얇은 자켓 하나 걸치고 왔어요. 어제는 가만히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농구 경기만 봤어요. 마지막에 슛 막아내는 거 정말 환상적이지 않았어요? 또 그날에 대한 안부로 시작하는 스몰 토크도 흔하죠. 무엇을 주제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대화를 시작할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없을 때는 그냥 상대방에게 그날의 안부를 물어보거나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단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How was your day? How's your day going? 굉장히 흔히 듣는 질문이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오늘 무슨 신나는 일이라도 있었나요? 퇴근하고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입니다. 내 얘기만 길게 늘어놓지 않되 두 사람이 비슷한 양으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죠. 스몰 토크의 가장 좋은 예 중 몇몇은 바로 나와 대화 상대방이 위치한 그 자리에서 바로 보이는 무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는 거예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얘기를 나눌 만한 무언가를 찾는 거죠. 저기 보세요. 강아지 찾는 전단지가 붙어 있네요. 강아지 잃어버리면 주인은 제정신이 아닐 텐데. 또는 상대방을 관찰해보고 칭찬해줄 만한 것을 캐치해보세요. 오늘 신고 온 신발 너무 예쁘네요. 입은 옷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그리고 쉬운 스몰 토크 방법 하나 더. 대화 상대방과 나 사이에 비슷한 점을 발견했다는 것은 둘이 나눌 얘기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머, 내 거하고 똑같은 귀걸이를 하셨네요? 저도 그 귀걸이 있는데 되게 좋아해요. 당신의 모자를 보니 양키스 로고가 있던데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자, 그럼 지금쯤 이 스몰 토크 예시의 대부분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네, 바로 질문하기입니다. 코멘트를 먼저 하고 다음에 질문을 하는 대화 패턴은 대화를 이어나가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식은 대화가 내가 한 말에서 끝나는 것,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더더욱 어색해지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나서는 내 이야기한 만큼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너무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런 이론적인 방법 말고도 스몰 토크를 하는데 아주 간단한 비결이 있어요. 바로 상대에 대한 관심입니다. 전 상대에게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에 스몰 토크가 더 어려웠던 거였어요. 적극적으로 타인을 알고자 관심을 가지니까 칭찬할 것도 물어볼 것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당장의 침묵보다 눈앞의 사람에 집중을 하니 압박감이나 초조함에 시달릴 일도 없었고요.
굳이 애쓰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의 귀걸이에 대해 말을 꺼내게 되고 반려견의 안부를 묻는가 하면 지난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게 되었답니다. 예전에 남사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는 친구들이 부러워서 지금부터라도 본인도 엄마와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거야 간단하지. 그냥 엄마랑 시시콜콜한 많은 얘기를 하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대화를 하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시시콜콜한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확실히 남자들은 이 시시콜콜한 얘기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나 봐요. 우리 여자들은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끝도 없이 수다가 가능한데.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면 돼. 누구를 만났는데, 어디를 갔는데, 어쨌고, 뭘 먹었는데, 어땠다. 뭐를 봤는데, 그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한참을 설명해준다고 떠들었는데, 이러는 거 있죠? 그런데 엄마한테 그런 걸 왜 말해? 이걸 확 그냥. 당시에는 그렇게 말한 친구를 사회의 부적응자 보듯 했지만 속으로는 저 자신에게 너나 잘해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쩌면 스몰 토크라는 말 때문에 어렵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냥 잡담이잖아요. 뭐 그리 대단한 게 아닌 조금만 힘을 빼고 툭 한마디를 건네고 나면 의외로 나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에요. 아들 스쿨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버스가 안 오는 겁니다. 오늘 정말 날씨 너무 춥죠? 갑자기 이렇게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서랍 깊숙이 있던 좀 두터운 자켓을 아침에 부랴부랴 꺼내 입었어요. 작년 이맘땐 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작년 할로윈 때 반팔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침묵. 버스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결국 애꿎은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며 시덥잖게 카톡 목록이나 눌러보았어요. 이렇게 포기할 순 없다. 조금만 더 애써보자. 저의 시도처럼 30초 만에 어색함이 돌아온데도 괜찮아요. 본래의 침묵 시간에서 30초나 덜어낸 것이니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머쓱해하거나 주눅들 필요 없이 조금 더 뻔뻔해져도 될 것 같겠죠?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적극적으로 스몰 토크를 해볼랍니다. 데일 카네기의 저서 인간관계론에서 다른 사람이 신나서 대답할 질문을 던져라. 그들이 자신 혹은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용기를 북돋워라 라고 했거든요. 즐거운 스몰 토크는 분명 나 자신을 호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강한 무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청취자분들 스몰 토크 잘하시고 호감 있는 사람 되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